자, 이번 시간은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볼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페이지 4장에 있는 내용인 삼각법,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이런 식으로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해서 역삼각함수까지 이제 보는 걸 우리가 이제 주로 삼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삼각함수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이 쓰여요. 상당히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앞에 나왔던 이제 지수 로그 함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수 로그는 거의 정해져 있는 틀이 있는 건데, 삼각함수는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삼각함수 쓰이는 공식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좀 이제 많이 변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아마 길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주로 외워야 되는 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것만 주로 이제 외우면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정리들이 있는데, 그런 정리들이 나중에 이제 적분하는 부분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리들은 꼭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외우면 좋고 뭐 못 외워도 어쩔 수 없지만 뭐 어쨌든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일단 처음 페이지 86페이지 삼각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에 대한 표현, 각의 표현이라 나와 있죠. 각의 표현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어떻게 있냐면은 일단은 60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디그리, 몇 도 그렇게 얘기하는 디그리를 우리는 보통 60분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호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도법. 호도법은 이제 라디안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해서 읽는 거라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얘는 표현을 할 때에는 뭐 30도 그러면 30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호도법이라는 거는 원래는 뭐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라고 써야 되는데 보통 얘네들은 생략해서 씁니다. 그래서 각 개념으로 나올 때는 그냥 6분의 파이 레디안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겠죠. 실제로는 이제 두 개에 대한 값이 같겠죠. 실제로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주로 어떤 거 사용하냐 물으면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 호도법을 사용합니다. 호도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뒷부분에서 이제 미분인 부분에서 기준으로 호도법으로 잡고 미분을 하기 때문에 이 호도법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대부분의 각은 다 호도법으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분법은 우리가 보통 어느 때까지? 중학생 때까지. 고등학교 이후서부터는 다 뭘 사용한다? 호도법을 사용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물론 60분법이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익숙하게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주로 호도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호도법에 대한 정의 어쩌고저쩌고 1호도라고 해서 라디안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한다라고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87페이지 부분에 보면 돼요. 변한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뭘 기억하냐면은 파이 레디안은 뭐다? 180도다.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레디안을 도로 바꾸는 건 상당히 쉬워. 왜? 180만 곱하면 되니까. 6분의 파이 레디안 여기 써져 있는 거 6분의 파이 레디안이야. 그럼 얼마 곱하면 된다고? 180도만 곱하면 된다고. 이 6분의 파이 레디안이야. 그러면은 6분의 파이 대신에 180도만 집어넣으면 돼. 그럼 약분할 거 얼마인데? 30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죠? 그럼 반대로 30도를 레디안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80도로 나누면 돼. 얼마 나와? 도도 없어지면서 여기다 이제 파이를 곱해줘야 되겠지. 도도 없어지면서 6분의 파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도를 레디안으로 바꿀 때에는 어떻게 한다? 파이의 위치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180도를 도구나 이거는. 도를 레디안으로 바꿀 때는 뭐를 곱한다?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줌으로써 구하면 된다. 또 레디안을 도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한다? 파이의 위치에다가 뭘 집어넣어준다? 180도를 집어넣어주면 된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거니까. 얘 바꿔보세요. 1레디안은 파이로 나누는 거잖아, 그지? 파이분의 180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몇 레디안 따질 때에는 이런 파이분의 180도 하는 거야. 그래서 파이 대신에 180 집어넣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그냥 이렇게 쓰자.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1도는 180은 나니까는 180분의 파이 레디안이 되는 형태예요. 180분의 파이 레디안.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곱해주는 겁니다. 여기가 10도면 10을 여기다 곱해주는 형태. 그래서 이걸 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요 의미 하나로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호도법과 60분법 사이에 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호도법과 60분법 사이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그래서 예제 봅시다. 225도 페이지 88페이지에 225도 예제의 5번 225도 뭘로 바꾸래? 호도법으로 바꾸래. 그럼 몇 레디안인지 보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25도에다가 180도분의 파이 레디안을 넣는 거야. 그럼 얘 뭐야? 도도는 이제 없어질 거고 나누는 거지. 뭘로 나누나? 9 나뉘네. 9, 28 그 다음에 9 28, 9, 45 이렇게 5로 나누니까는 4분의 5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 이렇게 4분의 5파이면 이 파이 대신에 180도 집어넣어서 각 계산하면 225도가 떨어질 거고요. 그죠? 원래 파이분의 180 곱해야 되는 건데 파이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4, 16, 4, 5, 20 그래서 225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기억한다는 얘기는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 이제 호도법에 대한 형태를 쓰니까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반각에 대한 개념입니다. 물론 일반각에 대한 개념을 많이 쓰진 않고 이제 지금에서야 보통 많이 쓰는 거지만 여기 부분에서는 많이 쓰는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다고요. 그죠? 일반각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초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데 각을 시작하는 선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각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우리는 플러스각,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우리는 보통 마이너스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진짜 양수 음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가는 형태에 대한 각인지 시계 방향에 대한 형태로 돌아서 가는 각인지에 대한 거를 의미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이제 각이 이렇게 움직여.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를 동경이다라고 얘기를 해. 얘를 동경. 움직일 동자. 그래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각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 움직이는데 자 책에 있는 내용을 봅시다. 뭐 일반 각이 어쩌고저쩌고 저렇게 해서 뭐 145면 245면 이렇게 놓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것에 대한 크기가 30도라고 합시다. 도라는 개념 말고는 레디아는 개념 쓰는 게 낫겠다. 6분의 파이라고 합시다. 근데 과연 이 위치에는 6분의 파이만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왜? 한 바퀴 돌아서 온 이거일 수도 있잖아. 그럼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는 한 바퀴는 몇 도예요, 여러분들? 360도죠. 그러니까 레디안으로 따지면은 한 바퀴는 2파이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온 요거라고 할 수 있지도 않나? 왜? 어차피 원으로 도는 거니까. 시계니까. 그럼 그건 반이냐? 아니, 두 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지 않나? 두 바퀴 4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그러면 얘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각에 대한 생각이. 그걸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얘기하고 일반각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어땠어? 2n 파이라고 씁니다. 왜? 몇 바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2n 파이라는 것 자체가 몇 바퀴. 이것에 여기서 말하는 6분의 파이. 그냥 이것을 모르게 우리가 세타라고 우리가 얘기하겠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다? 일반각의 표현이다라는 그런 얘기야. 여기서의 n은 아까 이제 표현했었는데 정수. 마이너스 1이 나와도 되고 뭐 마이너스 2가 나와도 되고 마이너스 100이 나와도 되고 상관없어요. 왜?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어떻게 놓은 거? 반대. 시계 방향으로 돌고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다시 요만큼 올라간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우리는 뭐다? 일반각에 대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이게 일반각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89페이지에 그림 밑에 부분에 보면 EM파이 플러스 알파, 세타는 EM파이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표현한 게 일반각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45면, 245면, 345면, 445면을 표현할 때 1, 2, 3, 4, 4분면이라 표현하잖아? 그럼 우리가 145면은 0도서부터 90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2분의 파이. 그럼 여기는 180도,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거든? 그럼 1사분면은 각에 대한 표현으로 쳐다보면 1사분면에 있는 각은 일반각으로 쳐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2n 파이서부터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로 써야 된다는 얘기야. 몇 바퀴 돌다가 와서 얼마만큼 올라간 거. 그런 의미의 이 위치이기 때문에 일반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몇 바퀴 돌고 와서 0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라는 그런 의미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똑같이 2사분면각은 2n 파이의 90도서부터 180도 사이에 있는 각. 그죠? 3사분면각은 몇 바퀴 돌아서 파이서부터 어디까지? 파이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그럼 4사분면은 2파인 형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 부분이 각을 표현하는 부분이고 이 앞에 부분이 몇 바퀴 돌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4분면은 다음과 같이 각을 표현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 4분면에 대한 각을 우리가 써본 거예요. 책에서는 뭐 지금 1, 2, 3, 4분면이라고만 이렇게 써놨지 뭐 딱히 써놓은 게 없네요. 자,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봅시다.
4분의 9파이 예제 2번. 이건 뭐야?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잖아. 어허, 몇 바퀴 돈 거에서 4분의 파이 어디 안에 있어? 이 안에 있어? 아, 얘는 일사분명가. 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 510도. 그러면은 마이너스 360이 2번 720이고 210도가 되나? 그죠? 산수 실수 안 하려고. 자, 그럼 얘는 몇 사분면각이야? 180도보다 크잖아. 180도보다 크니까는 여기 안에 있는 거겠네. 여기 안에. 그죠? 그래서 얘는 3사분면각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해. 여기서 이제 내가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두 바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는 게 보다 더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사분면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호의 길이, 부채꼴의 면적. 자,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면적을 구할 때에도 디그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레디안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합니다. 자, 호의 길이 L은 보통 여기를 R, 여기를 세타, 여기를 L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호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L은 뭐다? R 세타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호의 길이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원래 호의 길이는 생각해보면 원의 둘레를 중심각의 크기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세타가. 이게 호의 길이가 되는 거야. 2파이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R 세타만 남죠? 그래서 호의 길이는 R 세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원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원의 둘레 길이에서 이렇게 잘리는 거잖아. 요만큼 잘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둘레에서 중심각이 갖고 있는 비중을 가지고 푸는 거라서 원의 둘레 2파이 R 그 다음에 원의 중심각 360도분의 세타 도를 쓰는 거니까 2파이분의 세타 레디안을 쓰는 거야. 지금 레디안 개념 쓰는 거니까. 그래서 약분해주고 써주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라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의 길이는 R 세타인 형태로서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호의 넓이를 보통 이제 S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이라고 씁니다. RL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R 곱하기 R 세타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얘 대신에 뭘 쓰는 거면 L을 갖다 쓰는 거야. 2분의 1이 있고 그래서 2분의 1 RL 이렇게 갖다 쓰는 것 뿐이고 그러면 왜 R제곱 세타가 되냐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냐 라고 물어보면 역시 부채꼴에 대한 넓이 자체도 이 부채꼴의 넓이 자체도 전체 원의 넓이의 중심각으로 나누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체 원의 넓이가 뭐야? 파이 R 제곱이야. 거기가 중심각이 얼마나 했어? 2파이분의 세타 2분의 파이분의 세타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파이 나눠져서 2분의 1 R 제곱 세타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 이게 새롭게 어떻게 뭐 공식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에 대해서 중심각의 크기 자체가 뭐를 하니까 비례를 하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공식이 된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 보다 더 이제 간단하게 쓸 수 있게 되겠죠. 여기 예제 있는 거 뭐 예제 있는 거는 풀어보나 마나인가? 예제 있는 거 풀어보면은 뭐 반지름의 길이가 2고 그 다음에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L을 구하라. 그럼 R 세타 해서 2분의 파이가 요 호의 길이고 그 다음에 부채꼴에 대한 넓이는 2분의 1
RL 이게 이제 부채꼴에 대한 넓이가 되겠지. 이 센티미터인가? 센티미터가 없어서 뭐 부호를 못 쓰겠는데 만약에 센티미터면 얘는 2분의 파이 센티미터, 얘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라서 값의 크기는 같지만 이 뒤에 쓰이는 부호가 다른 거다. 뒤에 쓰이는 기호가 다른 거다. 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삼각함수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91페이지에 삼각함수를 정의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했을까? 고등학교 때 했을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했나 보다. 삼각비라는 걸 먼저 정의했습니다. 삼각비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이 높이가 세타도일 때 여기가 A, B, C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우리가 S자를 이렇게 써서 A분의 C라고 하고 코사인 세타는 세타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서 A분의 B, 탄젠 세타는 이렇게 그려서 B분의 C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삼각비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대한 값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뭐에 대해서 하는 거다? 직각 삼각형일 때에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시컨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시컨트, 얘는 뭐 다들 알겠지?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여러분들 가끔 그런 학생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쓰고 어떻게 읽는지 몰라. 얘는 시컨트, 얘는 코시컨트, 그 다음에 얘는 코탄젠트. 이렇게 읽습니다. 코탄젠트 세타, 코시컨트 세타, 시컨트 세타 이렇게 읽습니다. 자, 시컨트 세타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다 이제 정의를 해줄 건데 뭐라고 정의하냐면 시컨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1. 그러니까는 코사인과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B분의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B분의 A라는 걸 외우는 게 아니고 요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라는 거 우리가 외워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시컨트는 사인 세타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사인 세타가 우리가 A분의 C였잖아? 그러니까 C분의 A인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코탄젠트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C분의 B인 형태가 되겠지. 우리가 요 뒤에 있는 거 외운다 그랬어? 아니요. 요 앞에 있는 요 형태를 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역수관계로 주어지는 형태에 대한 거를 새롭게 이제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삼각비의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책을 뒷부분에서 삼각함수 얘기하면서 할 거니까 그건 따로 보진 않을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3분의 파이래 60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b가 2대 1 대 루트 3. 그럼 사인 3분의 파이는 이렇게 될 테니까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자 얘를 기준으로 삼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빗변분해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이렇게 쓰는 거니까 2분의 1. 사인 6분의 파이는 얘를 기준으로 S자를 그리는 거니까 역시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탄젠트 3분의 파이는 이렇게 1분의 루트 3.
탄젠트 6분의 파이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루트 3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게 되는 거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뭐 이게 쓰는 거야 그렇게 어렵진 않지. 뭐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책에는 지금 없지만 뭐 시컨트 6분의 파이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푼다고? 코사인 6분의 파이분의 1. 코사인 6분의 파이가 요거니까 이거의 영수는 루트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 루트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컨트가 나오고 뭐 코시컨트가 나오고 코탄츠가 나와서 우리가 뭔가 이게 되게 새로운 걸 배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뭐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역수 개념으로서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걸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정의했던 형태보다 하나 더 정의한 형태로서 주어졌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삼각비 그다음에 뭐 일반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삼각함수로 넘어가서 삼각함수를 이제 직접 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